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한 반도체 공정 제3강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총 4가지인데 일단 실리콘 소자의 방막 형성에 사용되는 공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APCVD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LPCVD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PCVD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LPCVD와 비교했을 때 PCVD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정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 중 반도체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전공 과정을 다 들으셨으면 사실 이 내용은 다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 아니면 모든 반도체는 딱 3가지 종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방막을 쌓는 얇은 막을 쌓는 공정과 그 다음에 그 싼 막을 다시 깎아내는 공정, 그리고 막을 쌓고 깎기 전에 그 막에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이 있어요. 딱 그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CVD라는 거는 막을 쌓는 공정의 일부이므로 이제 실리콘 공정에 사용되는 방막이 어떤 것이 있는지 총 5가지를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방막은 얇은 막은 게이트 산화막이 있죠. 게이트 산화막은 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있는 산화막이에요. 얘는 실리콘 옥사이드, 하프님 옥사이드 같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하이캐파 또는 그 서머 옥사이드가 사용되는데요. 얘는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가장 얇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열산화 1강에 열산화 있었죠. 그 다음에 ALD 이 2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ILD, 이제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이에요.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은 뭐냐면요. 그 반도체의 맨 밑에 이제 실리콘 소자가 이렇게 있고 게이트 소스 드레인, 여기에 이렇게 배선 같은 게 깔려 있죠. 메탈 배선이고 이 위에도 어떤 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에 배선을 깔기 전에 이 부분, 이 배선과 배선끼리 혹은 배선과 실리콘 소자끼리 그 아이솔레이션 해주는 다이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절연해주는 다이렉트릭을 레이어 사이에 다이렉트릭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이 시모스 소자의 그 ILD 레이어는 한 20단이 넘습니다. 현재는. 얘는 SiO2 혹은 로우 K 물질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얘는 CVD로 증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서 어떤 건지 다들 기억하시죠? 스페이서는 이렇게 모스펫이 있으면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이 있다면 요 게이트와 드레인을 나눠주는 요 부분, 요걸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그랬죠. 얘도 역시 CVD로 증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 물질, 요 녀석은 지금은 메탈을 많이 쓰지만 과거 이제 폴리실리콘을 쓸 때는 CVD라는 방법으로 증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요 부분들, 이런 전극이나 배선, 주로 이제 메탈을 사용하죠. 얘네는 PVD나 CVD를 사용하는데 이 PVD는 Physical Vapor Deposition이에요. 얘는 제가 메탈 강의를 할 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막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 CVD예요. 사실 이 ALD도 일종의 CVD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방막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오늘 배우는 CVD가 되겠습니다. CVD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우리나라 말로 화학 가스 증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 가스를 반응 가스를 투입하죠.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고체와 그 부산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고체는 뭐가 되는 거죠? 이 고체는 방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i3N4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CVD를 보면 이 실란가스를 넣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리콘에 H가 4개 붙어 있는 그런 가스예요. 실란이라 그래요. 인화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두 번째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가스를 넣어서 이 부분이 Si3N4가 고체죠. 그 다음에 얘 12H2 맞나요? 12H2가 나오는데 이 H2는 가스죠. 이 가스는 날아가죠.
그 다음에 얘는 고체 부분은 방막으로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CVD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물질의 선택이 자유로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물질을 거의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스의 유량이나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걸로 증착 속도나 막 두께의 제어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고, CVD의 종류에는 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걸 꼽아봤는데 APCVD, 그 Atmospheric Pressure, 그러니까 상압 CVD, Low Temperature CVD, LP, Low Pressure CVD, 그러니까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상압, 그 다음에 저압, 그 다음에 PCVD, Plasma Enhanced, HTP CVD, High Density Plasma CVD,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이거를 볼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APCVD, 상압 CVD를 볼게요. 얘는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모르면 안 되고, 얘의 문제점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LPCVD의 그런 도입 용도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압에서 반응 가스를 넣고요. 웨이퍼를, 이게 웨이퍼예요. 이게 웨이퍼를 수평으로 놓습니다. 웨이퍼를 수평으로 놓고 가스를 수평으로 흘립니다. 근데 이 가스에는 여러분 그 리액턴트라는 건 아까 여기서 반응을 위해서 반응 가스도 넣지만 이 캐리어 가스라 그래가지고 반응 가스를 같이 섞어 보낼 가스도 같이 넣습니다. 이 캐리어 가스는 아르곤이나 또는 N2를 이용해요. 왜 그렇죠?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아르곤 N2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요? 아, 반응성이 낮구나. 왜냐면 캐리어 가스가 들어가서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반응성이 낮은 가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캐리어 가스를 넣냐? 그 이유는 사실 당연해요. 왜냐면 상압을 전부 다 리액턴트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리액턴트가 너무 많아지고 이 반응 속도 제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곤이나 N2 캐리어 가스를 많이 넣고 거기 일부를 리액턴트를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stagnant layer라는 게 생겨요. 정체층이 생겨요. 이 표면에서는 제가 이 밑에 그림을 보면 화살표 길이를 다르게 그렸잖아요. 이 표면에서는 맨 밑에 지나는 가스는 그 웨이퍼와 마찰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유속이 느려요. 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부분, 이게 지금 y는 루트 x 꼴이죠. 이렇게 생긴 부분은 stagnant layer, 유속이 좀 낮은, 유속이 낮은, 그러니까 가스가 흐르지 않는, 덜 흐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게 stagnant layer가 생기는 경우를 여러분이 사실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데 그 윈드 터널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풍동이거든요. 근데 이 풍동 실험을 할 때 그 자동차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개발해서 풍동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빠른 바람이 오면 바람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 표면으로 안 흘러요. 표면이 아니라 그 가스가 표면에 약간 위로 확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풍동 실험에서 보면. 그 이유는 이 밑에, 이 표면 밑에 요 노란 부분에 스태그넌트 레이어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스가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직접 스태그넌트 레이어를 보세요. 그럼 이 스태그넌트 레이어, 네, 죄송해요. 스태그넌트 레이어가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반응을 시키고 싶으면 새로운 가스가 계속 와야 돼요. 네. 가스가 계속 들어와야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체층 때문에 증착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그림을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볼게요. 그럼 뭐가 생기죠?
좌상단에 그림이 생겨요. 90도를 돌려보세요. 네, 웨이퍼가 이제 수직으로 세워놨죠, 웨이퍼를. 그러니까 지금 가스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가스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전에 산화막에서 그 반응 속도와 증착 속도가 결정되는 모델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가스가 이쪽으로 와서 이 웨이퍼 표면까지 확산해 들어가는 속도. 그쵸, 1번이죠. 두 번째로는 웨이퍼 표면에서 반응을 해서 그 리액턴트가 방막이 되는 속도. 그쵸.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그 stagnant layer를 가스가 뚫고 확산해서 들어가는 속도. 두 번째로는 반응을 표면에서 반응하는 속도. 이거 진짜 뭐랑 진짜 똑같아요? 이거 산화랑 진짜 똑같아요. 네, 산화 이거 만약에 이해를 안 되시면 산화를 공정을 보고 오시면 제 산화 공정 강의를 보고 오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1번을 갖다가 우리는 mass transport limited 반응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 surface reaction limited 반응이라 그래요. 네. 그 surface reaction limited 공정이라 그래요. 죄송해요. reaction이 반응이라는 뜻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속도를 제어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1번이 dominant해요. 예를 들어 이 stagnant layer가 엄청 두꺼워요. 이 부분. 여기서는 내가 들어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웨이퍼 표면에서 반응이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이 1번 시간이 더 도미넌트한 거예요. 전체 시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도미넌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유량이나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surface reaction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그쵸? 당연하죠. 온도가 높으면 반응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으면 mass transport limited 공정이 되는 거고 그 유량이 높으면 mass transport는 조금 상관이 덜 하겠죠. 왜냐면은 가스가 더 많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때는 표면이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가 속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랩업 하자면 가장 큰 문제점 결국 뭐예요?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stagnant layer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stagnant layer는 가스가 많아서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캐리어 가스 없이 리액턴트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가스를 빼고 우리가 리액턴트만 조금 넣어서 이 stagnant layer가 없앨 수 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stagnant layer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잘 보면 이 stagnant layer는 어떻게 생겼죠? 이 stagnant layer는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 L 방향 그 웨이퍼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쵸?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웨이퍼의 위치마다 stagnant layer의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느낌이 딱 오죠. stagnant layer 두께가 달라요. 웨이퍼의 위치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웨이퍼의 위치마다 균일성이 안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반도체 공정에서 균일성이 안 좋은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stagnant layer의 형상에 맞춰서 이 웨이퍼를 살짝 돌려주면 세타만큼 돌려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CVD에서는 살짝 틸트가 돼 있습니다. 그 반응 챔버가 한 10에서 20도 정도 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stagnant layer가 약간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 웨이퍼와 stagnant layer의 거리가 비슷하죠.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어쨌든 이 APCV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바로 이 stagnant layer죠. 이 정체층이 문제예요. 우린 이걸 없애고 싶어요. 근데 이 정체층은 왜 생겨요? atmospheric pressure. 그러니까 상압이니까 생겨요. 그 말은 가스가 많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스가 두 종류 들어오죠. 캐리어 가스와 리액턴트. 그러면 우리는 캐리어 가스를 없애볼까? 리액턴트만 넣어서 가스를 아주 조금 넣어서 반응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LPCVD예요. LPCVD는 Low Pressure CVD예요. LPCVD. 얘는 0.1에서 10토르 정도의 중진공 영역입니다. 네. 그쵸. 우리 1기압이 760토르죠. 그러니까 대충 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기압 ATM이죠. 해서 진행이 됩니다. 온도는 600에서 900도 정도 진행돼요. 얘는 중온 공정입니다. 중온 공정이에요. 저온도 고온도 아닌 중간쯤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low pressure CVD를 함으로써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stagnant layer를 없앨 수 있어요. stagnant layer를 없앤다는 거는 전체 웨이퍼의 공정이 균일해진다는 거예요. 네. 사실 LPCVD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이점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스태그넌트 레이어 두께가 감소하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기체의 mean free path가 증가해요. mean free path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분자들이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열운동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열운동을 할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서 막 지그재그로 난리를 쳐요, 애들이. 근데 이 충돌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거리의 평균이 mean free path예요. 이 mean free path가 길다는 거는 아까 이 stagnant layer 이런 게 없이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이 마찰이라는 것도 결국에 충돌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마찰이라는 게 웨이퍼와 공기의 마찰, 공기와 공기의 마찰 이런 것들 결국에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적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마찰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stagnant layer 두께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류 현상이 감소해요.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이 뭐죠? 대류 현상은 온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 지면 우리가 대기에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죠. 뭐 뜨거운 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판 근처에 있는 입자는 온도가 가열되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 위에서 cold 식어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내려오고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는 현상이 대류 현상이에요.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그 챔버 내 기체 분포가 불균일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리액턴트가 다 기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챔버 내 위치에 따라서 불균일한 리액턴트 분포로 그 막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PCVD는 그 애초에 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적고 유니포미티가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얘는 스태그넌트 레이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표면 반응에 의해서 공정 속도가 제어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APCVD에서는 Mass Transport Limited 또는 Surface Reaction Limited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얘는 전부 다 Surface Reaction Limit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표면 반응 속도를 제어할 수 있고 APCVD보다 반응 속도 제어가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반응 속도에 미치는 팩터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LPCVD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장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이게 장비 구조예요. 이거 뭐랑 똑같죠? furnace랑 똑같아요. 그쵸? furnace랑 똑같은데 일단 source gas, 가스들이 있어요. 가스들은 이렇게 앞부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 가스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위로도 가고 이 아래로도 가고 이 사이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흘러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네, 이렇게 흐르고 흘러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거 뭐랑 똑같아요? 퍼니시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몇 개의 웨이퍼들은 가스를 정통으로 맞는 놈들. 그쵸? 그 말은 얘네가 뭐가 돼야 돼요? 가스를 정통으로 맞으니까 이 녀석들은 갖다 버리는 더미 웨이퍼. 네. 더미 웨이퍼가 생깁니다. 이거 산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산화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산화 다시 보고 오세요. 더미 웨이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라고 했죠? 600에서 900도라고 그랬죠. 섭씨 600에서 900도면 히터가 필요해요. 근데 히터가 지금 여기 보면 3-zone heated furnace, 그러니까 히터를 앞에, 가운데, 뒤에 따라서 온도를 다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앞에서는 가스가 반응물만 있어요? 생성물만 있어요? 생성물이 없죠. 여기서는 앞부분은 생성물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반응하기 전이니까. 근데 가스가 흐르면 흐를수록 반응물의 농도가 리액턴트의 농도가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이쪽 끝부분에서는 반응 속도를 올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여기는 올려줘야 됩니다. 온도를 올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퍼니스의 존마다 그 히팅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산화랑 똑같아요. 그쵸? 산화랑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웨이퍼가 이렇게 서 있죠. 웨이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웨이퍼가 이렇게 서 있고 이 기체 대류 현상이 좀 적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기체가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웨이퍼 사이사이들로 다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웨이퍼 사이로 균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에 물론 이제 상단 부분이 좀 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공정이 빨리 되긴 하겠지만 이 웨이퍼 전체에 균일한 방막이 형성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LPCVD는 산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차이점은 가스의 종류가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막이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막이 성장 속도를 좀 더 컨트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LPCVD와 산화를 비교해 볼게요. 이건 제가 여기다가 쓸 겁니다. LPCVD와 산화를 비교해 볼게요. 이게 실리콘 웨이퍼예요. 실리콘 웨이퍼고 얘도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산화는 O2 또는 H2를 산화제로 넣게 되죠. 그러면서 산화막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산화막은 잘 봐요. 산화막은 이렇게 생겨요. 제가 원래 경계를 이렇게 점선으로 찍겠습니다. 산화막은 이렇게 위로도 생기고 아래로도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실리콘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웨이퍼를 이렇게 아래로 먹으면서 들어옵니다. 위로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대충 이게 5대5 정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SiO2를 증착할 때는 온전히 실리콘 표면 위에 생깁니다.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산화는 실리콘을 파먹으면서 산화가 되는데 CVD는 네, 파먹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와서 증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산화와 증착의 차이예요. 산화되는 게 없죠. 이게 지금 실리콘 웨이퍼가 산화되지 않잖아요. 증착 공정에서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LPCVD 막의 증착 과정을 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리액터 안으로 주입된 반응가스를 리액터 안으로 주입해서 웨이퍼 표면 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대류 현상을 적게 해서 이 표면 위로 골고루 이동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반응가스가 표면에 붙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자, 화학 반응으로 웨이퍼 표면에 막을 증착하는데 이때 이 방막은 고체여야 돼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성된 반응 부산물은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나머지 생성물은 기체여야 돼요. 이것도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막 이외의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LPCVD의 조건이고, 이거를 만족하는 한 어떤 가스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VD 자체가 굉장히 그 공정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CVD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 MTO, Mid Temperature Oxide예요.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은 얘는 지금 그 반응 온도가 700도예요. 그럼 High Temperature Oxide 있냐고요? HTO? 예, HTO 있습니다. 가스를 다른 거 씁니다. HTO는 좀 더 높아요. 막 900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 MTO를 쓸 때는 그 테오스라는 물질을 써요. 테오스, 테트라 에틸 오르토 실리케이트. 이 테오스의 화학식이 이겁니다. 지금 실리콘에 뭐가 4개 붙어 있죠? 네, 이게 4개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리콘에 이런 덩어리 이게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CCH 죄송해요. 이게 아니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 덩어리들이 5개 붙어 있는 겁니다. 5개래. 4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테오스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액체지만 굉장히 독성 액체라서 가스만큼 위험해요. 이거랑 O2를 넣어주면 SiO2, 실리콘 옥사이드가 생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CO2, 가스죠. H2O, 액체라고 하시면 안 돼요. 700도에서는 가스죠. 다 가스 부산물이 생겨서 얘네들은 휘리리릭 날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LPCVD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2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니포미티예요. 유니포미티랑 평면 위에 얼마나 균일하게 증착 가능한지 여부인데, 이건 사실 CVD뿐만 아니라 반도체 모든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팩터예요. 이것도 제가 산화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팩터가 유니포미티에 영향을 미칩니다. 웨이퍼의 챔버의 위치, 웨이퍼 상의 위치, 기체 압력, 유량 이런 것들이 유니포미티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아까 제가 압력과 유량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뭘 줄여야 돼요? 대류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프레셔가 압력이 낮아질수록 유니포미티가 증가하죠. 그렇죠? 압력이 낮아질수록 유니포미티가 증가해요. 이거 잘 기억해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유니포미티가 증가하는 대신 우리 뒤에 나올 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유니포미티가 좋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방막의 두께가 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포미티가 안 좋다는 거는 방막의 두께가 불균일하다는 건데 이렇게 막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로는 안 생기고 그 웨이퍼의 특정 부분이 방막이 더 두껍거나 얇은 게 유니포미티가 안 좋은 거예요. 요렇게 그 그림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뭐 아래쪽이 더 그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공정을 하는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정을 할 때 당연히 그 우리는 bad 이것처럼 나오겠죠. 안 좋은 example처럼. 그러면 우리의 공정의 타겟 두께는 보통 이 여기 중심에서 그 2분의 1 R 이 되는 지점의 두께가 그쵸? 왜냐면 이게 딱 중앙이잖아. half R 부분의 두께가 그 우리가 타겟한 두께가 되도록 공정을 해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bad 이거는 물론 다 굿처럼 만들고 싶죠.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bad 이렇게 나오는 거고 bad example처럼 만약에 bad example처럼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은 그 나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half R 부분에 sweet spot이라 그러는 곳에 공정 조건이 최적이 되도록 해요. 이렇게 할 것 같죠? 왜냐면 가운데가 최적이 되도록 해봐요. 그러면 이 부분, 엣지 부분은 굉장히 멀잖아요. 네. 사실 엣지 부분이 공정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엣지 부분을 이제 E0라 그러고 그 하나를 E1이라 그러는데 이 E0는 사실 뭐 웨이퍼에서 공정을 할 때 싹 다 버릴 각오를 하고 합니다. 여기는 E0 가장 엣지 부분은 유니포미티 문제 때문에 살아있는 게 잘 없습니다. 많이 죽어요. 두 번째로 유니포미티 했어요. 유니포미티가 좋아야 된다. 근데 APCPT는 뭐 유니포미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텝 커버리지라고 해요. 스텝 커버리지는 계단 모형의 구조. 그러니까 단차가 있을 때 얼마나 균일하게 증착 가능한지예요. 이거는 증착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증착이라고 하면 PVD, CVD를 둘 다 의미를 해요. 그래서 스텝 커버리지가 좋다는 거는 이렇게 good example처럼 이렇게 홀이 파였는데도 전체가 다 균일하게 덮였다는 거고 만약에 스텝 커버리지가 안 좋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덮여요. 네. 이게 지금 홀 필링을 하는데 전체 부분이 균일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스텝 커버리지가 더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부분들이 끊겨요. 네, 요런 부분들이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예. 이 홀이 안 채워졌죠. 내가 만약에 이 홀의 용도가 이 밑에 있는 어떤 배선과 위의 배선을 연결해야 되는 그 via예요. 만약에 이 밑에 배선과 위의 배선 연결하고 싶으면 이 홀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은 공정 때문에 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죠. 오픈된 상태죠. 그래서 회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텝 커버리지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예요. 그런데 아까 압력이 낮아질수록 대류 현상이 줄어들어서 유니포미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압력이 낮아질수록 스택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냐? 스택 커버리지는 악화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PVD가 CVD보다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은 이유랑 비슷해요. PVD는 말 그대로 물질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증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무차르 같은 걸 벽에 던지는 게 PVD예요. 짝짝 가서 붙잖아요. 우리가 던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들이 가서 붙는 게 PVD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원자를 탕 튀어나오면 착 가서 여기까지 붙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아까 던진 부분에서 자 요 X 표시한 부분에 원자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기서는 막혀요.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면 막힙니다. PVD, 이게 PVD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요런 부분들의 증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shadowing effect라고 그래요. 마치 그림자 지는 것처럼 이 직진성이 강할 경우에는 일부가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CVD에서 생각해 볼게요. CVD에서 만약에 mean free path가 길어요. 그 말은 충돌 없이 아주 쭉쭉 잘 나간다는 거예요. MFP가 길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기체가 들어오면서 쭉 하면서 여기 붙고 쭉 하면서 이 밑에는 잘 안 채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mean free path가 작다는 거는 이 기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들어가면서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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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하면서 계속 경로가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직진이 아니라 약간 그 변화구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커비리티가 좋아집니다.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정을 짜야 돼요. LPCVD의 문제점은 뭐냐? LPCVD는 중온 공정이에요. 이 온도가 문제예요. 중온 공정. 우리가 반응물이 있어요. 우리가 화학 내용이에요. 그럼 생성물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반응물이 다 생성물로 안 되는 건 뭐예요? 보통 생성물이 더 그 전체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상온에서 이 여러 물질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반응물을 반응시키는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EA. 그런데 LPCVD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뭐로 줘요? 열로 줍니다. 열을 줘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에 의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반도체 공정의 적이에요. 열은 진짜 많은 그 문제점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 메탈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해요. 반도체에서 메탈은 열에 약합니다. 아예 그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그 쿼츠에 녹는 점 몇 도예요? 쿼츠 석영에 1600도예요. 쿼츠에 녹는 점 1500도 이 정도일 거예요. 실리콘에 녹는 점도 비슷해요. 철 녹는 점 얼마죠? 철 녹는 점 1000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메탈은 되게 열에 약한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펀트 확산. 이건 이온 임플란테이션 쪽에서 했는데 그 도펀트를 주입해 놓고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열에 의해서 확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뭐 아실 필요 없는데 막질이 이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이제 특정 결정 구조를 가진 막을 만들기 원하는데 여기다 열을 줘버리면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은 진짜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걸 뭘로 공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플라즈마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플라즈마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CVD, Plasma Enhanced CVD예요. 얘는 저온 공정이에요. 저온 공정.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저온이라 해봐야 400도입니다. 훨씬 낫죠. 그리고 얘는 RF 플라즈마, 그 Radio Frequency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 플라즈마 주파수는 13.56MHz를 씁니다. 이게 왜 이러냐? 블루투스랑 이거 주파수 똑같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는 다 할당이 돼 있어요. 누가 무슨 주파수를 쓰고 누가 무슨 주파수를 쓰고. 그래서 요즘 분들도 이거 아나 모르겠는데 차에서 라디오 돌리다 보면 뭐 FM 96.5MHz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96.5MHz가 그 방송국에 할당이 돼 있고 이건 아무도 못 써요. 근데 13.56MHz는 아무도 할당을 안 받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파수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RF 소스가 있습니다. RF 소스가 있고
이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이 챔버를 감고 있습니다. 챔버의 윗부분을 코일이 감고 있어요. 이 챔버는 원통형입니다. 이 녀석은 원통형 챔버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이거를 3D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네. 원통형 챔버에 이런 이 코일들이 감겨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당연히 이 코일들은 밖에서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일에 우리가 RF를 주면 이 플라즈마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이 플라즈마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시각 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라즈마가 있고 이 밑에 웨이퍼가 있어요. 웨이퍼가 있고 이 위쪽으로 반응 가스를 공급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표면에 가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PCVD예요. 이 PCVD의 특징을 좀 LPCVD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충 원리는 이해됐죠? 이 챔버 속에 플라즈마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플라즈마를 잘 알지 못해요. 플라즈마도 이 별도의 이 부분으로 학위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 공정을 하면서 플라즈마를 딥하게 안다?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네. 잘 없어요. 플라즈마를 한 사람은 진짜 플라즈마만 합니다. 그래서 얘를 LPCVD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Fast Deposition Rate예요. 빠르답니다. 예, PCVD는 빨라요. 공정 속도가 LP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막, 예를 들어 ILD. ILD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Interlayer Dielectric이죠. 얘는 절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두껍게 쌓아야 돼요. 이거를 얇게 쌓으면 각 레이어 상의 그 메탈 배선이 서로 가까워져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크로스톡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LD는 두껍게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따르는 단점도 있겠죠. 네. Low Temperature Fast Deposition Rate에 따르는 단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 플라즈마 데미지. 이 플라즈마 자체 에너지 때문에 그 표면에 크랙이 가거나 표면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bad film quality. 필름의 퀄리티가, 방막의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은 이 플라즈마로 인해서 그 반응하는 가스에 다른 원자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테오스도 PCVD에 사용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테오스에 이 하이드로진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LPCVD를 하게 되면 이게 따라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게 방막에 따라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PCVD는 이런 결합들이 끊겨가지고 불순물들이 방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하이드로진이 방막에 들어가잖아요. 이 하이드로진은 굉장히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이드로진이 들어갔다 나온 부분은 어떤 디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예를 들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잖아요. 예를 들어 Si3N4 이런 애들을 만들면요. 그게 3대 4여야 되잖아요. 그 실리콘과 나이트라이드가. 그런데 이게 3대 4가 되질 않아요. 이게 3대 3 또는 3대 2.5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정도가 PCVD가 더 심합니다. 사실 이것까지 알릴 필요 없어요. PCVD 필름 퀄리티 안 좋다고만 아시면 되고 이런 조성비 같은 게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particle contamination 그런 아까 하이드로진 아톰이 딸려 들어가는 용도 말고 이 챔버 벽에 보면 오염물질이 막 쌓여있어요. 챔버 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챔버 클리닝도 해야 되거든요. 이 챔버 벽에 있는 오염물질이 어떨 때 보면 이 웨이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파티클 오염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챔버를 보면 챔버가 되게 그 색깔이 더러워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증착을 했던 물질들이 막 그 챔버 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LPCVD처럼 아주 파티클 프리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딱 우리가 느낌이 오죠. 이 PCB는 어디에 써요? 두껍게, 두껍게 뭔가 만들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로우 템퍼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템퍼처는 언제 필요해요? 공정을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온도가 상관없어요. 공정 돼 있는 게 없어요. 망가질 게 없잖아요. 공정의 후반부, 백엔드 주로 얘는 프론트. 참고로 프론트랑 백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트랜지스터 이렇게 만들고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배선이 하나 있죠. 여기까지가 프론트. 그 다음에 이 위에 배선부터가 뭐 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컨택부터를 백핸드라 그러기도 하고 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PCBD는 뭔가 그 규모도 좀 크고, 왜냐면은 그 실제로 까보면 이 배선들이 이렇게 있고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있고 진짜 진짜 이만큼이 다 배선이면 이 프론트 트랜지스터는 요만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 웨이퍼의 대부분이 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은 PCBD를 써서 빨리빨리 깔아줘야 되고 이 밑에는 우리가 그 실제로 트랜지스터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 고품질의 필름을 잘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강 LPCVD와 PCBD를 비교하면서 우리 CVD 강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